80만 원이죠. 460 후원수당에 80만 원 넣으면 약 5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비는, 자, 골드 다음에 루비인데, 골드가 맥스아웃을 하나 하면 4주 연속으로 하면 골드고, 루비는 맥스아웃을 2군데서 4주 연속으로 하면 루비가 됩니다. 그러면 골드가 하나면 루비는 2개 줄 거죠. 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정말 유산화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골드 하나 지분에다가 루비 지분 2개 더 주는 거예요. 루비 지분 2개가 골드까지 인정해서 3개를 주는 거예요. 3개를 주면 약 20만 원이면 사주면 약 240만 원을 한 달에 리더십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루비가 920만 원 정도 최소 후원수당을 받게 되고 추가로 240만 원을 받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수입이 루비가 되는 거. 에메랄드는 맥스아웃을 3군데서 연속적으로 사주를 하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자, 골드 지분, 그러니까 에메랄드는 3개 맥스아웃인데 고유 지분 3개에다가 골드 거 하나, 루비 거 2개 합해서 합이 3개, 6개를 줍니다. 6개를 인정해서 20만 원씩 사주하면 약 480만 원. 그러니까 에메랄드 같은 3개 군데서 맥스하면 354주를 받으면 사상 1200만 원 넘는 후원수당에다가 약 480만 원의 또 리더십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강점이 뭐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타네토 같은,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핑크 차를 자고 내가 그 어느 직급을 다정했는데 그 직급 유지 매출을 달성 못하면 내가 토해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내가 유지비로 내야 되는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골드가 되고 루비가 됐는데 이거 리더십 보너스를 못 받게 됐어요. 루비 2개를 못하고 골드 지분밖에 맥스아웃을 못했어. 그럼 한 것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네토 거는 못하면 내 걸 토해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재기를 해야 돼. 맞춰야 돼. 매출만.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돼. 그걸 토해내지 않으려면. 맞춰야 되는 거죠. 사재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여기서 또 사재기를 할 수 있는데, 유산화는 사재기를 굳이 후원수당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보너스 받기 위해서도 굳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 원스타, 투스타, 스타는 약 후원수당 외에 리더십 보너스만 이렇게 2천만 원 넘게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비전이 있는 거죠. 네. 비전이 있습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이.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해도 하려면 해요.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특별히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해요. 대리운전도 잘하고 해서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잘하고 춤도 열심히 춥니다. 도우미도 저보고요. 명함을 주고 같이 일해보려고 할 정도예요. 우스갯소리 정말로 제가 저희 모임에서 남녀 이렇게 같이 갔어요. 노래방을 갔는데 남자분들이 도우미를 불러요. 이 사장님들께서는. 근데 여자분들 여성 회원이 몇 명 안 되면 그냥 여자들은 또 사회생활 하는 분들 눈 감아줘요.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도우미들 와서 잘 안 놀아요. 쭈뼛쭈뼛.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 그냥 제가 오프닝 전문을 그냥 다 힘들어놨어요. 막 다 갖고 도우미들 놀래 입 딱 벌어져가지고 언니 저희랑 같이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정도로 제가 컨택을 받았는데, 그런 건 물론 그걸 할 건 아니지만 뭐를 해도 닥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를 해도 하긴 하지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롱런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게 자영업들이 사회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자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얻으면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고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또 그 권리금, 그런 것도 같이 빈 가게도 권리금도 주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안산에 사는데 제 아는 후배가 정수기 사업을 해요. 그분은 정수기를 하면서 아메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요번에 그 베트남 사이드시 체인점을 차렸더라고요. 싸긴 싸요. 3,900원인데 요즘에 오다도 다 이렇게 기기로 오다 뽑는 거 있죠. 그걸 하는데 하루 매출이 보니까 80만 원 정도에 다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냐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다 내고 하면은 한 달에 그 다 적어나면 자기가 한 300 정도, 400 정도 가져간대요. 근데 아직 오픈빨이니까. 근데 한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대요. 매장도 작아. 1억 가까이 드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픈빨만 오픈 정도 그 정도 되면 좀 지나면 매출이 계속 줄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3년 롱런 절대 못해요. 자영업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지나다니는 동네 가게 한번 보세요. 간판이 수시로 바뀌고요. 메뉴가 수시로 바뀌고요. 사장님도 수시로 바뀝니다. 오래 가시는 일이 못 돼요. 근데 하물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직장에 직업이 오래 가시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유산화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보상 플랜, 안정적인 보상 플랜도 됐고요. 이런 게 돈이 되는 안정적인 보상 플랜도 됐지만 무엇보다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전해도 절대 욕을 안 먹고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거 할 때는
계속 우리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계속 알리고 다니는데 제품에 효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추가 구매가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효과가 없으면 추가 구매가 안 된다는. 그럼 나는 매일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매일매일 제품을 전달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업력이 정말 뛰어나고 말빨이 화려하고 진짜 말솜씨가 수려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슬러서 한두 번은 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겪어보면 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그죠? 제품력 이런 것들 진실은 다 나중에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오래 가지 그냥 감언 이술로 어떻게 가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산하는 보상 플랜 마찬가지, 제품도 마찬가지, 회사 자본도 마찬가지, 나를 롱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일학기를 특별하게 지금 유산에서 사업 잘 진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막 일치월장해서 승승장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저도 분명히 지금은 또 골드지만 제가 또 다음 직급을 향해서 더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 직급에 도달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단기간에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48,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됩니다. 50이 되고 아이들도 자라는데 나이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계 있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근데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거 롱런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 액수를 내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해.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산화 사업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스폰서님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답답하게 하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생 간다 해도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 좀 더 저를 키우고 싶고 빨리 성장하길 바라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분명히 불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유산화 사업이 정말 좋습니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해서 플랜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막막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막막할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시스템을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막막해서 어느 정도 실버가 되면 저는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실버만 돼도 좋겠다. 그것만 해도 여한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버가 되면 파트너를 관리하고 후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돈을 보고 달려들었더니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 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은 사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제가 처음 유산화 제품 맞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할 목적이라 좋으니까 좋은 진심으로 정말 유산화 제품을 알렸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 제품 다 사용하세요. 저는 다행이었던 게 리셋할 때 유산화 제품 다 제가 100만 원씩 끊었다 했잖아요. 그때 때마침 화장품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화장품이 제가 뭐였냐면 그 우리나라에 네트워크에 들어왔다가 망해갖고 나간 건데 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제품 사용하고 전달하고 경제적인 기회 여러분들이 먹고 좋은 거를 쓰고 나면 또 먹고 좋다는 거 전달하고 그러면 또 그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또 인센티브가 들어가 경제적으로 기회가 되니까 또 알리고 나한테 먹고 쓰고 하니까 수입이 들어오다. 너도 한번 먹고 쓰고 전달해봐. 수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러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유산화 제품 비전이 있다고 선택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실수를 해봐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인가를 실행하려고 하는 데는 위험과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락한 무위에 드는 장기적인 위험. 도전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길은 실패를 2배로 높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작하는데 도전할까봐 이 사람한테 거절당할까봐 도전 못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여러분들 성공 2배로 높여야지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대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공 안 한 사람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하지 말라 못하게 하지만 해본 사람들이 한 거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유산을 통해서는 많은 게 변했어요. 무슨 삶의 질이 변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변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많은 생각과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삶을 대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또 언어라든가 또 내 태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물론 수익도 처음보다 많이 나지만 내가 옛날에 장사할 때보다는 그렇게 만족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걸 벌 수 있는 그런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또 나한테 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산한 분명히 선택하셔도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산한 삶을 선택하시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지금도 이미 변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변화를 꿈꾸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유선함과 함께 많은 변화를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